네, 오늘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오늘 가히 남북 경협주의 날이었습니다. 이 반면에는 수급이 남북 경협주로 너무 몰리면서 바이오주는 또 약세를 보였었죠. 시멘트주가 속한 비금속 광물 업종이 오늘 21%가 뛰었습니다. 또 건설, 철강, 금속, 전기가스, 기계 등도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무려 61개에 이릅니다. 이 상한가에 근접한 종목도 100개 가까이가 됐고요. 이들 대부분은 남북경협주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이 상한가를 쳤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1% 내외로만 올랐죠. 그만큼 시총 작은 종목들이 튀어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앞서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에 북한의 적대적인 태도를 문제를 삼으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밝혔었죠. 그러다가 지난 토요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깜짝 2차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분위기가 빠르게 반전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회사 재추진 의사를 공식화를 했죠. 그는 미국 팀이 김정은과 나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북한에 도착했다면서 북측 지역에서 회담 개최 사실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은 언젠가는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면서 대규모 경제 지원에 대한 의사를 적극 피력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4.27 판문점 선언에서는 이 남북이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1차적으로는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죠. 14선언을 또 재추진하기로 한 만큼 철도 협력뿐만이 아니라 개성과 평양 간 고속도로 공동 이용이나 이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또 경제특구 건설, 백두산 관광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에 방송을 했었던 것처럼 냉각될 걸로 우려됐었던 남북경협주에 대한 투자 심리 오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인택 KB증권 연구원은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나타난다고 해도 오히려 이는 합의로 향해 가는 과정일 수 있다면서 이런 갈등을 통해서 북한은 더 많은 것을 양보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더 많은 것을 혜택을 보장해주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또 이 밖에 최성원 리서치 아름 연구원도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할 것을 확정하게 된다면 아마도 남북 경협주의 전고점을 돌파하게 될 것이라면서 남북 경협주를 테마로 치부하기보다는 이제는 주류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이 48개 남북 경협주를 뽑아서 시총 추이를 살펴보니까요. 지난 한 달간 이들 시총은 4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5조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만 다음 달 12일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혹은 6월에 있을 남북 미중 4자 정상회담을 전후로 포함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또 종전 현실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 노이즈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랬던 것처럼요. 한지영 KF 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경계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에 힘입은 가파른 상승이 회담 후에는 재료가 소진되면서 조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금투업체 관계자는 단기적인 경협 테마와 중장기적인 북한 비핵화 개방 시나리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 밖에 남북 경협 기대를 제외하고도 건설업종에서 하반기 모멘텀이 있다는 분석 오늘 좀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삼성증권은 한반도 개발 사업이 현실화가 된다면 약 5년에 걸쳐서 93조 5천억 원의 시장이 열릴 것이고 이러면 연간 12%씩 건설 신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건설주가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무조건 하기보다는 경협사업 이외의 펀더멘털이 단단한 곳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오늘 가히 남북 경협주의 날이었는데요. 수급을 좀 살펴보니까 여전히 이 기대감은 개인 위주로 쏠려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1,600억 원과 1,300억 원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오히려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진 바이오주를 저가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은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커질 수 있는 호재인데 단기 급등한 곳들이 많죠. 정치적 이슈에 따라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 투자하실 때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내일장 핫플레이어를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뽑은 내일장 핫플레이어 보실까요? SM, 한신공연, DB하이텍, 아비코전자, 대림산업 이렇게 5개 종목을 꼽았습니다. 네, 월요일인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분당지점 한민혁 부지점장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1일에 추천했었던 LNF 오늘 신고가 랠리였네요. 오늘은 SM을 선택했는데 어떤 면에서 주목해 볼 만한가요? 예, 오늘 말씀드릴 SM은 최근 수급부터 살펴보게 되면 기관, 특히 투신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4만 원 돌파한 이후 안착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SM 같은 올해 1분기 예상치 상회하는 호실적을 좀 달성했고요. 주요 아티스트들의 음반 판매 증가와 음원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2분기에도 역시 실적 개선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동방신기 및 엑소 등 콘서트에 참여한 약 40만 명 정도 동원을 했고요. 실적 반영과 더불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그다음에 중국 시장, 더 나아가서 글로벌 시장까지 좀 확대되면서 해외 쪽에 대한 성장성이 좀 지속될 거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인그룹 쪽에 대한 중국 시장 내 대비와 더불어서 기존 아티스트들에 대한 하반기 공연 성수기를 도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 기여도가 높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2분기 역시도 긍정적인 실적을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SMCNC 올해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습니다. 광고 집행의 일시적 감소로 영업 적자 좀 기록했지만은 2분기에는 광고 시장 회복과 드라마 제작 추가로 인해서 실적 정상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키스트 보유 중인 유명 배우 40여 명이 추가되면서 부족했던 배우 쪽에도 라인업이 완성되면서 가수에서 배우, 드라마 제작, 광고까지 전반적인 모든 사업에 있어서 수익성이 강화될 걸로 보기 때문에 SM 내일 시장에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에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매수가 대비 한 10% 정도 설정하시고 손절가는 38,8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유진투자증권 분당지점 한민혁 부지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시간입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5월 소비자 심리지수와 산업생산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지난 5개월 동안 연속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요즘 들어 소비 욕구 많이 나시나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 증시에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군요. 대만 증시, 홍콩 증시 또한 이 이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상승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왕 불어든 이 훈풍이라면 돌발 변수 없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밤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에 들어갑니다. 장 마감 내일도 함께해 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